안녕하세요. 선생님이세요? 아닙니다. 광주 회장입니다. 예. 광주는 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창님. 인근의 아동센터 장님들이에요. 아, 네. 대표님 만나면 말씀 드리려고 하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집. 매일 오는가? 토요일은 가끔씩 오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 여기 오면? 재밌어? 집에 있는 것보다 좋아? 학교보다도 더 좋아? 이게 뭐야? 김둥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밝게 또 씩씩하게 보살펴주고 키워주시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지 하는 생각. 지금 방학 동안에는 점심과 저녁을 아이들에게 다 해서 부모님들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돌보고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요즘 보면 놀 거리가 없고 놀 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의 PC방에 많이 묻혀서 사는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걸 볼 때에 우리 지역 아동센터의 실무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나서서 지역에서 이런 아이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 아이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 많이 도태되어서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외치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교사 처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이직하겠다고 옮기겠다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안 나오는 교사들이 너무 센터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정말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보장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연말만 되면 이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늘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후원처를 서로 연결을 1대1로 결연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국가적으로는 정말 종사자들의 어떤 그 교육을 끊임없이 해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앞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10년 정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애들이 이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나면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후원해 주시는 데는 분이 있어서 집을 가보니까 한 5평 정도 되는 단지하에 곰팡이 쓸고 이래갖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를 모르는 집에서 세 식구가, 자기는 5살에 엄마가 이제 딴 데로 나간 거예요. 나가시고 이제 아빠가 혼자 키우니까 빨래를 했어도 세탁기 돌려갖고 그냥 이렇게 널어놔. 이렇게 다 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식구가 3학년, 4학년인데 딸하고 막 이래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집집이 다녀보면 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정말 이게 여기 오면 이제 천국 같은 거예요. 먹을 거 충분히 주죠. 또 자기를 위해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제도 이제 우리 뮤지컬 이렇게 문화바우처로 해서 어제 이제 뮤지컬도 중고등학교는 뮤지컬 가고 얘들은 여기 영화 가고 어제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부모님들까지 이제 수급자분들은 같이 관람을 해서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난생 처음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루 종일 게임 하지 않으면, TV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체를 이렇게 계속 대중 매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인성이라든지 이렇게 잘 다듬어줘도 가정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집에 귀가하는 게 아이들 인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 보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야간복까지 가려고 하면 또 인건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평가 때문에 업무량도 과다가 되는 선생님들한테 늦게까지 하라는 것도 좀 너무 부담이고요. 저희 시설도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처음에 15명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물론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관심 있게 또 자원봉사자하고 이제 거의 멘토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병하고 사춘기 갔다 보면은요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초등부하고 중등부하고는 또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좀 전문화된 선생님이 정말 늦게까지 가셔서 이 아이들하고 공동 좀 양육이나 보육이나 상담이나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힘들겠다. 예, 저는 이제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복지와 또 교육복지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들 복지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돌볼 집안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주고 또 밥을 주고 교육 기회를 주고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지역 아동센터마다 운영비와 급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 국가 예산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광진 구청장님께서는 구비를 추가 지원 이런 예산 신설 항목을까지 세우셨는데 뭐 이런 열의를 갖고 계신 구청장님들께 그냥 개인적인 열의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기초단위로 가면은 복지비용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갖고 우리 지방자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데까지 이르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복지의 과제를 삼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고생들 하시고 이 시설장님들에 대한 급료급여도 내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하는 생각인데 그나마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서 그걸 쪼개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다 같이 이런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장애 과제로,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를